안녕하세요. 오늘 투부정사 형용사조 용법 개념 필기하고 같이 영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 명사조 용법이랑 투부정사의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오늘 더 바짝 긴장하셔서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란이라는 질문에 형용사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형용사는 우리가 문장 안에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거나 또는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형용사적 보어가요. 바로 주어를 설명하는 거죠. 그쵸? 주어를 설명하는 그런 성분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 형용사적 수식어구.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형용사적 수식어구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형용사 보어 자리에 투동사가 오게 되면은 이런 패턴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투동사. 이거 마치 뭐와 아주 유사합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 거랑 아주 형태가 유사하죠?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명사적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는 동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반면에 투동사가 형용사적 보어로 쓰이게 되면은 자, 일단 헷갈릴까봐 이 형용사 보어 자리에 투동사와 같은 모양이 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거 다 필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뭐 할 예정인, 뭐뭐 할 운명인, 뭐뭐 할 의도인,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뭐뭐 할 의무가 있는. 자,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주어랑 동격 관계가 아니라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런 해석이 나올 때 나오는 투동사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만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예문들을 접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약간 옛날식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B2 용법이라고 많이 배웠었습니다. B2 용법. 이미 이 말이 제가 지금 위에 써놓은 해석처럼 되는 거를 B2 용법이라고 투부정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영작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문법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투동사가 형용사 보어 자리에 쓰였을 때 이제 해석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메인은 바로 투동사가 형용사적 수식어구 자리에 쓰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래 보세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죠. 하지만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의 구 또는 절의 형태로 오게 되면 뒤에서 꾸며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투동사는 몇 단어입니까? 두 단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를 투동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를 to 플러스 타동사가 꾸며주는 구조가 있어요. 명사를 to 플러스 타동사가 꾸며주는 구조가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잠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명사를 to 동사가 꾸며준다라고 그냥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패턴. 명사를 to 타동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경우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 명사랑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명사랑 동일한데 이거는 to 부정사 어떤 속성상 얘를 갖다가 반드시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예시 들어드릴게요. I have something to drink. 자, 이 예문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drink는 무엇을 마시다라고 하는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죠. 그러면 이거는 마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 drink의 뒤에 원래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을 때. 근데 이 목적어가 누구랑 같습니까? something이랑 동일하죠?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목적어를 생략해서 I hav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예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패턴은 뭐가 있냐면은 명사를 to 플러스 자동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자동사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I need time to rest. 자, 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이죠. 이 to rest는 time이랑 사실상 동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쉬는 시간. 자, 그러면 보세요. rest 뒤에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간을 쉬게 할 수 있습니까? rest가 타동사라서 시간을 쉬게 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rest는 그냥 쉬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이건 rest 뒤에 목적어가 생략됐다가 아니라 시간 이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즉 동격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석이 타동사가 오느냐, 자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원래 달라지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플하게 갑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일단 필기는 했으니까 명사를 투동사가 뒤에서 꾸며주면 해석이 뭐뭐 할 명사 내지는 뭐뭐 하는 명사 이 정도만 제대로 알아주셔도 오늘 영작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대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타동사나 자동사 개념은 2번이랑 좀 연계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2번으로 내려오십시오. 자, 2번으로 내려오시면 두 번째 패턴은 to 자동사 전치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예요. 자, 선생님, 근데 전치사는 언제 쓰고 전치사는 언제 안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예문을 두 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I need time 위에 있는 예문 좀 읽어 먹을게요. to rest. 자, 이거는 전치사가 필요 없죠. 얘는 왜 전치사가 필요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est하는 대상이 time이 아니라 이 rest는 지금 time이랑 동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참고로 rest는 지금 자동사예요. 자,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I need money. 그쵸? 아, 죄송해요. 예문을 좀 다른 걸로 드릴게요. I need a pen to write with. 자, 이런 수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with가 없다라고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write는 명백하게 원래 이제 자타동사인데 이 write는 쓰다, 펜을 쓰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펜이 뒤에 있었으면은 지금 펜을 쓰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write pen 한번 해석해 보세요. 펜을 쓰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펜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펜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write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to write with가 뒤에서 펜을 꾸며주면은 with 뒤에 뭐가 이제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펜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펜을 가지고, 전치사 with는 뭐뭐를 가지고란 뜻이잖아요. 펜을 가지고 쓰다. 말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그런 예문인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자세한 건 영작에서도 함께 다룰 거고요. 자, 세 번째. body, one, thing.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somebody, someone, something. anybody, anyone, anything.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에서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투동사가 동시에 앞에 있는 thing과 one과 body를 꾸며줄 때는 어순 자체가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짧은 게 먼저 나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투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예문으로 가볼까요?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자, 이 예문 보시면 전형적으로 위에 제가 3번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cold도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to drink 같은 경우도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cold는 왜 뒤에 나온 거예요? 아까 형용사가 한 단어면은 앞에서 꾸며준다면서요. 자, 그 이유는
이 띵과 원과 body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원래 형용사가 무조건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후치수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어적으로는. 하지만 큰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따라서 cold to drink가 두 번 something을 꾸며주고 싶으면 반드시 cold가 to drink 앞에 나오고 to drink를 뒤에 써줘서 해석을 하면 나는 필요하다. 마실 차가운 무언가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순적인 측면으로는 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방금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상 거의 나열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숙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자꾸 돌려봐 주시면서 확실하게 습득을 좀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영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유닛 6 투부정사 형용사조문법 101번부터 120번까지 영작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는 쓸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 주어 동사 먼저 찾아주시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되는 거죠. 일단 doesn't have가 나올 것 같고요. 쓸 종이. 자, 이제 문제가 종이라고 하는 게 일단 목적어인데 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한 단어. 한글로는 한 단어밖에 없어서 마치 뭔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쓰다라고 하는 건 종이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종이를 어떻게 직접 씁니까? 종이에다가 쓰는 거죠. 그럼 뭐뭐에다가라고 하는 건 네, 맞습니다. 전치사 오른쪽에 write on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예문이 좀 잘못됐어요. 그는 쓸 종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가 정확한 예문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건 좀 아쉽지만 같이 영작을 한번 해보죠. He doesn't have any paper. 어떤 종이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Any paper to write on. to write on에서 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를 쓰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102번으로 오세요. 그녀는 편안하게 앉을 의자를 찾았다. 자, 그녀는 주어, 찾았다가 동사, 의자를 목적어. 자, 우리 관사 굉장히 약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편안하게 앉을 의자 같은 경우는 이게 편안하게라고 하는 게 뭔가 앉을 꾸며줄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거 편안하게 앉을 의자는 재해석을 하면요. 편안한 의자, 앉을. 자, 이게 영어식 어순입니다. 편안한이 누굴 꾸며주는 거죠? 뒤에서 의자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앉을이라고 하는 투동사가 의자를 또 꾸며주는 그런 구조로 영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비록 편안하게 앉을 의자가 우리나라 말에선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영어로는 앉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편안하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한 의자를 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 found 의자 하나죠. A comfortable chair. 이것도 의자를 위에 앉는 거니까 to sit on. 반드시 그냥 to sit 하면은 틀립니다. to sit on.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101번, 102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사를 투동사 뒤에 전치사를 달아줘야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103번으로 오십시오. 너는 너에게 사실을 말해줄 정직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처음부터 왜 이렇게 강력해요? 주어는 너는 만나야 한다. 동사.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고민해 볼까요? You should meet.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위성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hould meet. 이렇게 누군가를. 자, 우리 누군가를은 영어로 somebody죠. somebody가 나오면 body로 끝나는 단어는 패턴이 어떻게 됐었어요? body로 끝나면 형용사랑 투동사가 다 뒤에서 꾸며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우리 방금 배우고 왔죠? 너에게 사실을 말해줄 정직한. 그럼 지금 정직한이 누군가를 꾸며줘야 되고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리 또 누군가를 꾸며줘야 되고 영어식 어수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만나야 한다. 누군가를 정직한 너에게 사실을 말해줄.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영작 같이 해볼게요. You should meet somebody honest to tell you the truth. 자, 이 부분이 이제 투동사로 영작이 되는 건데 너에게 사실을 이거 몇 형식이야? 4형식이죠. 뭐뭐에게 뭐뭐를
그러면 지금 말하다. 말의 줄은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왔으니까 얘가 동사고 너에게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 사실을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 tell the truth가 아니라 to tell you the truth.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You should meet somebody honest to tell you the truth. 이렇게 영작해주면 돼요. 104번으로 오세요. 그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하나 샀다. 이거 좀 굉장히 쉬운데 그는 주어. 샀다. 샀다는 buy의 과거형이니까 bought 이렇게 영작해주고요. 선물을 하나. 한 선물이죠. 목적어 a present. 그녀에게 줄. 얘가 누굴 꾸며줘요? 선물을 꾸며주죠. To give her. 이렇게 영작해주면 됩니다. He bought a present to give her. 이렇게 영작하고 105번으로 갈게요. 나는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나는 주어 없다. 이 시간이 없다를요. 진짜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시간이 없다라고 영작하면 안 돼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로 재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은 어떻게 되죠? 목적어죠. 없는 대상이 충분한 시간인 거죠. 공부하리. 누굴 꾸며주나요? 시간을 꾸며주는 겁니다. 영작하면 I don't have enough time. 공부할 to study. 근데 이 공부할은 시간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동격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공부하는 게 그 자체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106번으로 오십시오. 그들은 거주할 아늑한 집을 샀다. 아늑한은 cozy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cozy, 아늑한. 그들은 주어 샀다. 대상이 뭐야? 집을. 그리고 거주할 아늑한 집에서 아늑한이 형용사 한 단어이기 때문에 얘까지 목적으로 취급할게요. 거주하리 집을 꾸며줘야 되죠. 영작하면 They bought a cozy house to live. 써놓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우리 live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거주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o live in. 전치사 반드시 in과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살다는 live in까지 확실히 체크하세요. 자, 107번으로 오십시오. 그녀는 그녀의 물건을 안에 넣을 여행 가방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주어, 찾고 있었다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다라고 하는 거는 look for 이라고 하는 수거를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she was looking for. 과거 진행시죠.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She was looking for. 그 다음 여행 가방 하나. 그냥 여행 가방을 하면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 이거 빼먹지 말고. 자, 얘는 어떻게 돼? 찾는 대상이니까 목적어. 그녀의 물건을 안에 넣을. 굉장히 어렵다. 그녀의 물건을 안에 넣으리 여행 가방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헷갈리니까 제가 이건 뺄게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넣다라고 하는 수거를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넣다. put A in B.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뭐를 뭐뭐 안에 넣다 하면은 put A in B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녀의 물건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A. 안에면은 이건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죠? i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너무 분석적으로 해서 좀 짜증나시나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넣다라고 하는 거를 영작할 거면 She was looking for a suitcase to put 뭘 넣어? 그녀의 물건을 her stuff 그리고 안에를 언제 써줘? 제일 마지막에 써줘. 그러면 to put her stuff 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여러분 실수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자, 108번으로 갈게요. 앉을 어떠한 자리들도 없었다. 자, 얘는 자리들이 없었다가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리 그리고 앉으리 누굴 꾸며주죠? 자리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뭐뭐가 있다 없다는 앞부분에서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리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복수니까 there are를 써야 되는데 없었다가 뭐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작하면
There weren't, were not. 근데 were not 쓰면 아마 단어가 8단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there weren't. 어떠한 자리들? Any seats. sit에 s 붙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야. 앉을. 자리 위에 앉는 거지? To sit on. 합쳐볼까요? There weren't any seats to sit on. 이렇게 영작해주시면 됩니다. 109번으로 오세요. 그는 함께 일할 많은 동료가 있다. 자, 그는 주어. 동료가 있다라는 건 동료를 가지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동료가는 많은 동료가가 목적어가 되겠죠. 함께 일할. 얘가 투동사인데 일하다는 work입니다. 함께라는 전치사는 뭐죠? with. 합쳐서 영작해볼까요? He has many colleagues. colleague라고 한 단어가 동료인데 많은이니까 colleagues. colleague에 es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to work with. 괜찮죠? 110번. 정부는 제공할 식량을 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는 government라는 단어로 지금 줬어요. 그리고 the government. 여기서 정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the government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가지고 있지 않다. 얘가 현재 시제죠? doesn't have. 식량을 더 많은 식량이에요. 제공할 식량을 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식량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제공할 더 많은 식량을입니다. 이게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더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이 더를 마치 갖고 있다를 꾸며주는 듯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센스가 필요한데요. 제공할 식량을 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더 많은 식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식량을 이게 목적어가 되고 제공할이 뒤에서 식량을 꾸며주니까 to provide가 맨 뒤에 나와야 되겠죠? 같이 영작해 볼게요. The government doesn't have more food to provide.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1번으로 바로 갈게요. 나는 같이 놀 친구가 2명밖에 없다. 좀 슬픈데요. 왕따인가 봐요? 왕따 아니라고요? 친구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111번. 나는 주어 2명밖에 없다는 2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약간 한정되는 느낌이죠. 우리 이럴 때는 have 뒤에 only 명사를 붙여주면 돼요. have only 명사를 쓰면은 2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재해석을 하시면 되죠? 오직 2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어식의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영작에 잘 안 주는 거는 약간 좀 한국어 못하는 사람이 쓴 글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외래어의 느낌이 좀 나죠? 이게 한글과 영어의 차이입니다. 나는 주어, 가지고 있다. 동사, 오직 2명의 친구들을, 목적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같이 놀이,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친구들을 꾸며주는 거죠. 영작합시다. 참고로 같이 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hang out with 라는 수거를 써주셔야 돼요. I have only 2 friends to hang out with.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 have only 2 friends to hang out with. 여기서 with 빼먹었거나 out 빼먹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hang out with라는 표현이 같이 함께 놀다라는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맨날 플레이 쓰지 마시고. 자, 112번. 이 작은 도서관은 대출할 어떤 역사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작은 도서관은 주어 가지고 있지 않다. 동사죠. 어떤 역사책도 목적어 대출할. 얘가 이제 역사책을 꾸며줍니다. 대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check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check out. 영작 갈게요. This small library doesn't have any history books to check out. 지금 이제 체크아웃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하다 하면 이제 막막할 수 있을 텐데 단어도 외워주셔야 돼요. 113번. 그는 무대 위에서 연주할 기타를 하나 샀다. 일단 주어는 그는 하나 샀다. 이거는 그냥 샀다가 동사야. bought를 써주면 돼. 기타를 하나.
이거 하나의 기타를이죠. 아, 이거 한국어 진짜 짜증나네요. 기타를 하나라는 표현은 하나의 기타를 샀다. 무대 위에서 연주할. 자, 연주할이 play the guitar 이렇게 영작하니까 기타 뒤에 to play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위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네요. 부사적 수식어구죠. on the stage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갈까요? He bought a guitar to play on the stage. 자, 이렇게 영작하고 114번으로 바로 갈게요. 보고할 뭔가 중요한 것이 있나요? 지금 뭔가 있나요? 할 때는 is, are, there, 주어 이런 어순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누굴까요? 뭔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있나요가 뭐가 되죠?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s there something? 근데 여기서 something은 적합하지 않은 게 문법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진 않지만 something은 의문문보다는 평서문, 그냥 일반 문장에 좀 어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이 있나요? 라는 의문문에서는 anything을 쓰는 게 낫습니다. 참고하세요. anything. 그래서 is there anything? 중요한. 그러면 띵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하니 뭔가를 꾸며줘야 되죠. 자, 참고로 뭔가 중요한 것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보고할. 얘가 또 누굴 꾸며줘야 돼요? 뭔가를 꾸며주는 거죠. 갑시다. Is there anything important to repor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띵으로 끝나고 있는 단어들을 형용사와 to 부정사가 뒤에서 전부 다 꾸며주는 어순으로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5번. 그 고아원에는 돌봐야 할 많은 고아들이 있다.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계속 반복됩니다. 빨리 감 잡으세요. 그럼 주어 누구예요? 고아원에는이에요? 아니죠. 이 고아원에서란 뜻이죠. 이거 수식어구입니다. 주어 아니에요. 고아들이 있다. 주어가 누굽니까? 고아들이죠. 많은 고아들이 주어, 있다가 동사. 그러니까 there are many orphans. 이 orpha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고아라는 뜻입니다. 복수 표현 가능하고요. 돌봐야 할, 돌봐야 할이 고아들을 꾸며주겠죠. 영작해볼까요? There are many orphans. 돌보다는 to take care of 그 고아원에서 at the orphanage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116번. 그 조교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주었다. 주어가 조교죠? 주었다가 동사고 과제가 assignment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이것도 참 좀 그러합니다. 이거 116번은 조금 바꿔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할이 과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에게는 간접 목적어죠? 과제를은 직접 목적어죠? 해야 할이 과제를 꾸며주는 그런 문장 패턴입니다. 자, 이거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좀 더 제가 가다듬어서 교재를 나중에 드릴게요. The teaching assistant gave 우리에게 us 과제들 assignment 해야 할 to do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멘탈 챙기세요. 지금 딱 4문장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할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는 주어 있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있다 하면 무조건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 뭔가 중요한 것,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목적어인데 something을 써야 돼요. anything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anything도 되고 something도 있는데 아까 의문문 같은 경우는 anything 썼죠. 이거는 평서문이기 때문에 something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I have something. 중요하니 뭘 꾸며주죠? 무언가를 꾸며주고 너에게 말하리 또 뭔가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영작하면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118번 그들은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도에서 한 개 음식 영작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하나도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라는 뜻이에요. 전혀. 그리고 영어에서 전혀라고 하는 표현은 any를 써주시면 돼요. 그들은 이 주어고 하나도 없었다. 전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않았다. 미안해요.
한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작 그대로 하기에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들은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은 먹을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로 영작을 출발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본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동사와 전혀 음식을 이라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먹을이 누굴 꾸며주는 겁니까? 음식을 꾸며주는 거죠. 영작 갈게요. They didn't have any food to eat. 먹을 하면은 to eat. 이거를 food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119번. 그는 물건을 훔칠 사람이 아니다. He isn't a person. 물건을 훔칠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To steal things. steal 하면은 훔치다 이런 뜻이고 무난했어요. 119번.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20번. 이 세상에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있다. 이거는 도와야 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란 뜻이에요. 뭐뭐가 있다 없다는 there is, there are 써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이 세상에 부사적 수식어가 돼서 제일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도와야 할이 누굴 꾸며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꾸며주도록 되어 있겠죠? 화살표 좀 잘할게요. 영작합니다. There are many poor people to help. 그리고 세상에 in the world.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There are many poor people to help in the world. 이렇게 영작하시고 120번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아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닛 따라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